오늘 해볼 내용은 비디오 대여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여러분 자료구조 과목을 대학교에서 들으시면은 가장 큰 프로젝트 또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비디오 대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이거가 실제 비디오 대여 샵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고객에 대한 정보, 실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반납이나 대여를 하는 행위 자체를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능을 가져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하면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지를 설계해야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도랑 실력을 키우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구체적인 기능이나 그런 요구사항들을 조금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지금은 비디오를 빌리러 많이 안 가지만은 예전에는 비디오샵 가서 실제 비디오 빌려와서 집에서 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도 뭐 활발하게 쓰지 않았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네, 그때 당시엔 비디오를 많이 빌렸었는데, 비디오를 빌리러 가면은 그 샵에서, 비디오 샵에서 오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에 대한 정보들만 따로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에 대한 정보만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샵에는 거기에만 있는 또 비디오들이 있잖아요. 비디오들만 관리하는 정보들이 따로 또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 정보도 있고 비디오 정보도 있는데, 비디오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대여를 했는지, 대여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그거를 제 시간에 반납을 했는지, 반납에 대한 그런 정보도 필요해요. 다양한 정보가 지금 필요하고, 그거 간에도 연관관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데이터베이스 해보신 분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내용이 사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설계하기가 정말 딱 적합한 내용이거든요. 고객에 대한 정보, 비디오에 대한 정보, 대여나 반납의 그 행위에 대한 정보인데, 이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어요. 고객들이 뭐 1번부터 10번까지의 고객이 있는데, 그 중에 3번 고객이 비디오 A를 빌려갔어요. 그러면은 고객 관리에서 3번에 해당하는 고객이 비디오 관리에서 비디오 뭐 A에 대한 비디오를 빌려간 거잖아요. 이 둘 간엔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대여 반납 그 정보를 보면은, 대여를 뭐 어제 대여한 거를 대여 번호 1번이라고 했을 때, 고객 3번이 비디오 A를 빌려간 거는 대여 번호 1번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고객 번호 뭐 10번에 해당하는 고객은 비디오를 B를 빌려갔는데, 그거의 대여 번호는 8번이다, 오늘 빌려갔다, 뭐 그리고 반납 정보에 대한 것도 되고, 이게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정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죠. 그래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각각을 저희가 조회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고객 관리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의 정보예요. 그래서 고객 번호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키 값이라고 부르거든요. 키, 영어로 했을 때 KEY. 여기에서는 나머지는 부가적인 정보고, 가장 유니크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고객 번호가, 고객이 등록될 때마다 고객 번호가 하나씩 매겨진다라고 보면 돼요. 가게가 오픈하고 제일 처음에 등록된 고객은 고객 번호 1번을 부여받겠죠. 마치 저희가 태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중복되는 주민등록번호 없죠. 그거랑 비슷한 역할인데 우리 가게의 고객에 대해서 그 중복되지 않는 유니크한 번호를 부여를 하고 순서대로 부여하겠죠. 제일 처음 온 사람 등록할 때 1번 부여해주고 그 다음 고객이 오면 2번을 부여해줘요. 3번, 4번 순차적으로 부여해주죠. 지금 네 채팅창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프라이머리 키, 네 그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보통 고객번호, 네 지금 이게 이 테이블의 가장 키가 되는 중요한 값이에요. 고객번호로 이제 찾는 거예요. 고객번호 10번인 사람은 이름이 뭐고 주민번호 뭐고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가 뭐다, 다 이 키 값을 중심으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디오에 대해서는 비디오 번호가 그 키 값이 되겠죠. ORM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비디오 번호를 기준으로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비디오 번호는 어떻게 매겨지냐면요. 그 가게에 비디오를 하나씩 이제 들여오잖아요. 물론 한 번에 많이 들여오겠지만 들여왔을 때 등록은 하나씩 하잖아요. 등록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등록된 비디오 1번, 비디오 2번, 비디오 3번, 4번 이렇게 차례대로 등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번호를 기준으로 저희가 비디오 정보 조회해 볼 수 있겠죠. 대여나 반납은 그 실제 대여 또는 반납했던 그 액션 자체에 대해서 번호를 매긴다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오늘 가게가 오픈하고 최초로 대여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1번이라고 그 행위를 지정을 해요. 누군가가 빌려갔는데 첫 번째 고객이 빌려갔죠. 대여번호 1번 해서 그때 어떤 비디오를 누가 빌려갔는데 그때 날짜가 언제고 반납 예정일은 언제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이날에 반납했다 하고 날짜 적고 현재 그래서 반납 완료되어 있다 표기하고 그 사람 이거는 그 사람이 낸 연체료는 얼마다 라고 네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거 또 번호를 매겨서 유니크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정보 기준으로 돼 있고 그것들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각 정보에 키값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런 형태는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각각 테이블로 고객에 대한 테이블 설계하고 비디오에 대한 테이블 설계, 대여 반납에 대한 테이블 설계하시고요. 여기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키를 실제 DB 테이블 생성할 때 프라이머리 키로 생성 하시면 되겠죠. 비디오 번호, 대여 번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해가지고 번호가 1번부터 중복 안되고 자동으로 하나씩 순차 부여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기 가장 적합한 그런 예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이거를 저희가 구조체 그리고 파일 라이팅으로 해서 한번 설계를 해볼 거예요. 대여 순서도와 반납 순서도인데요. 이것도 좀 급조해서 만들긴 했지만은 실제 대여 행위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대여가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 혹은 로직이라고 부르죠. 로직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일 처음에 대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우리 매장에 등록된 고객인지 아닌지 사실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등록된 고객인지 아닌지 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확인을 하는데 확인할 때 여러분 보통 이름을 불러서 확인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해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보를 받았을 때 고객이 등록돼 있는 고객인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미등록된 고객이라고 하면 새로 신규 가입해서 등록해주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등록돼 있는 고객이다 하면은 어떤 비디오를 들고 와서 지금 빌리려고 하는지 비디오 제목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객이 이 비디오를 오늘 빌려갑니다 라고 대여 행위 자체를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기록해서. 요즘도 비디오방 장사 잘 되냐고요? 요즘은 거의 안 되지 않나요? 다 유튜브 보고 영화 다운받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시대를 역행하는 주제네요. 근데 이게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예제라 가지고 네, 일단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를 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반납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반납할 때 저 비디오 반납하러 왔어요 하는데 미등록된 고객일 리가 없잖아요. 대여하는 순간 반납을 한다는 거는 대여를 반드시 했다는 얘기고, 대여를 했다는 거는 고객 정보가 확인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객 정보를 먼저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어떤 비디오를 반납하는지 비디오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확인해서 연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연체되었다 하면은 연체료를 납부하고, 만약에 연체되지 않았다 하면은 그냥 바로 이제 고객 정보 확인해서 이 고객이 반납했다 라고 처리를 하는 거죠. 실제 반납 행위 자체도 이제 완료 처리하고, 고객 정보 자체에서도 이 고객은 비디오를 납부했다라고 처리해주고, 비디오 정보 입장에서도 비디오 상태가 지금 매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여기 위에 설명드린 세 가지 입장에서 다 정보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대여와 반납에 대한 행위를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능, 이거는 UI 설계인데 이거는 실제 인터페이스예요. 저희가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은 콘솔 창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메뉴 입력을 받는 화면이거든요. 1번을 입력하면은 특정 고객이 등록된 고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2번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면은 신규 고객을 등록하는 거죠. 신규를 붙여주는 게 좋겠네요. 신규 고객 등록. 그리고 3번을 선택하면 이 비디오가 매장에 존재하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4번을 선택하면은 신규 비디오를 우리 매장에 등록하는 거죠. 5번을 선택하면 대여 행위 자체를 하겠다라는 거고, 6번을 선택하면 반납 행위 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 제일 큰 카테고리 메뉴고요. 메뉴 선택하면 그 안에 세부 메뉴가 또 있어야 될 거예요. 고객 확인 메뉴 들어가면은 그 밑에는 고객을 이름으로 확인할지 아니면 전화번호로 확인할지 그런 하위 메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디오 확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 비디오 이름으로 확인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대여 같은 경우는 대여하는 고객의 정보도 입력하고, 그리고 대여하는 비디오의 정보 입력하고, 날짜는 오늘 날짜 가져와가지고 자동으로 넣으면 좋겠죠. 그런 여러가지 입력이 필요하고, 반납 또한 마찬가지예요. 반납 때는 실제 연체료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조회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연체료가 존재한다면은 그거를 납부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설계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난이도도 점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기능만 최소한으로 구현을 해보고 점차점차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대여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